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몽골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 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당신께서 민족적 명절인 인민혁명승리 99돌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몽골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이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는 우리 두 나라 선대 지도자들의 관심 속에 공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당신과 계속 협조하여 이 관계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꾸준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기회에 존경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친손적인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몽골 대통령 할투마긴 파투톨가 2020년 7월 12일 울란바타르.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리사와 회원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8돌새에 즈음하여 그이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리사 김손 기금 회원 전학연이 1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중평 남세온실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 쏘신 우리 수령님들의 숭고한 요문을 이 땅의 현실로 꼽히시려고 2018년 7월 15일 머나먼 중평 땅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던 중요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바로 여기 강나란 옥토의 임용당 자리에 함경북도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남시 온실농장을 건설하도록 몸소 우리 온실농장의 토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도 꾸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8월 16일에는 정말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며 온실농장을 우리 실종에 맞게 토지조략형, 로력조략형으로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배합한 농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필요한 그 사업 설비와 자재 보장에 이르기까지 이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들도 다 취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몸소 우리 온실농장에 나오시어 새로 건설한 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리적으로는 멀고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이제는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영광이구나. 우리 311호동에도 들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온실 남새 생산에서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관리 운영을 최적화 최량화하여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맛있고 영가 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할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원수님의 힘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작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 날씨 조건과 영양물질 흡수 특성에 맞게 영양 공급을 각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과 병해충을 예찰 예보하여 예방 구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남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중흥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이와 토마토, 고추, 배추를 비롯한 수천 톤의 남새가 생산되어 도안의 인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내일을 앞당기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자. 거성군민발전소 물길굴 공사에 돌출나선 강원도 청년돌격대원들과 창도광산 일대대 건설자들이 과감한 공격전으로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축기와 차감기들을 비롯한 솔비들의 자금 자수 체계를 철저히 세워 솔비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압축기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굴진 속도와 박터 처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 횟수가 늘어나는 데 맞게 발파가스 제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공사 일정 계획을 넘겨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 장마철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구구역 도지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들이 폭우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랑 째주기와 배수로 치기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수로 가시기와 수로 뚝 정리도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천 해안 방조제 사업소에서는 운하 제방의 위험 개소들에 대한 보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리옥포구역 서삼종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도 큰 물과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장마 기간에 생길 수 있는 큰 물을 예견해서 논밭머리 도랑과 사이도랑을 파주어 포존들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면서 기본 수로에 대한 정리 사업도 계획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강냉이 밭둘레에 보호줄을 든든히 치워주고 도랑도 깊이 째줘 많은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연탄군에서 축산을 근기 있게 내밀어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수봉협동농장에서는 부지 면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집짐승 우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장마철 조건에 맞게 수위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하철을 끼고 있고 풀이 hun한 조건을 이용해서 염소와 양, 오리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연탄근 읍협동농장에서도 자체 실종에 맞게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도 농장에서는 온실식 돼지 우리를 비롯한 수백 평방미터에 달하는 축사를 새로 건설해서 축산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방목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풀먹는 집짐승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복원을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일념 안고 보건부문 일꾼들 속에서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수술 방법들을 포단히 도입해서 난치성 안과 질병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류경 안과종합병원 의료 일꾼들입니다. 우서를 바라보는 우리 인민들의 눈빛에 단 한 점의 실망의 빛이라도 우린다면 고마운 우리 보건제도의 영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보건 일꾼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곤 합니다. 특히 안과 분야에서 유리체 망막 수술은 어렵고 복잡한 수술인 것으로 해서 어느 한두 사람의 실력만 높여서는 되진 않습니다. 다매체 편집을 통한 수술 모의 훈련도 진행하고 과거의 모든 의료 일꾼들이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에도 직접 다 같이 참가를 하고 이미 그런 수술 합병 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자질의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망막박리와 그러니까 그 당뇨병성 환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한 합병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첨단 안과 수술 방법의 도입이 이 과정에 나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도 의료 일꾼들의 자질 향상에 힘을 넣어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들을 림상 실천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아외과 질병은 매 질병들이 뇌수가 많지 않고 드물게 맞다드는 그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게끔 중요한 질병들, 투기적인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질병들을 모든 성원들에게 하나씩 과제를 주고 강자의 날을 운영하면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자기 학술적인 치료 경험적인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마당으로 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올해에도 취장 부위에 대한 고대 종물 수술, 이제 대장을 이용한 식도 성형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발전 동향에 맞게 이제 소아 복강경 수술 이거를 대대적으로 강자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때에 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립원 지질대학에서 대학구 내에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교육 연구 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교수교양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0kW의 자동 추정용 태양빛 전지판들과 청사지붕 위에 30kW의 태양빛 전지판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결합형 자연 에너지 배전실도 대학 자체 힘으로 건설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력만 해도 년간 20만 kWh가 훨씬 넘습니다. 대학의 모든 전력 계통들을 전기 전략형으로 확고히 전환하고 다용도 태양 에너지 이용 장치도 자체로 개발 설치하여 교실과 강좌, 실험실의 조명뿐만 아니라 교수 교양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약 1344만 5300명, 사망자 수는 58만 2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6만 5,900여 명의 감염자와 88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주일간 이 나라에서는 매일 6만 명 내지 7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염병 피해가 심한 브라질에서는 14일 하루 동안에 4만 3,245명의 감염자와 1,341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 인디아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2만 9,842명이 감염되고 58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4일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6만 2,173명, 1만 3,21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국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대책본부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대류행 전염병으로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며 가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파동은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가 제일 큰 남아프리카에서는 14일 현재 28만 7,796명이 감염되고 4,17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폭풍은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차고 파괴적이라고 하면서 7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여러 주에서 감염률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감염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처해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악성 전염병의 위험성이 최단 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조건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방역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더욱 엄격히 세워나감으로써 이 위험한 악성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방글라데시의 여러 지역에서 14일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에 의한 큰 물로 130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산림집과 농경지, 도로들이 혹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는 23개 지역에서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케니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기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밝힌 데 의하면 사하라 사막의 남부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최근 10년호간에 기린의 마리수가 10%나 감소됐으며 현재 남아있는 기린은 10만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니아에서는 기린의 서식지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그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야생동물들에 대한 밀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렸고 온송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량강도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구름이 자주 끼면서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량강도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 5월 26일 처복입니다. 이 처복은 한 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철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인체의 소화흡수 기능이 낮아지는 반면에 용량물질 소모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복철 기간이 이 섭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고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어 북부 내륙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에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흐렸어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흐렸어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흐렸어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성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를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동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를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를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를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를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이 조선 서해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과 18일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에 산발 쪽으로 서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19일에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이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19일과 20일에
이 저기압과 장마 전설의 용량으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산골짜기 주변과 산기슭을 비롯해서 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민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 국토관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농경지 유실과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이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